안녕하세요. UCI 곽용호입니다. 오늘은 유니티 에디터에서 C#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거기에서 제공되어지는 기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니티 에디터를 실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유니티 에디터를 실행을 했고요. 유니티 에디터 버전은 2020.3.10 그리고 새로 이름을 주고 유니티 에디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레이아웃은 2x3로 변경을 하고 이 레이아웃에서 스크립트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 에디터에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할 때 예전 버전 9버전에서는 C샵과 유니스크립트, 원래 이제 자바스크립트인데 자바스크립트를 디스크립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크립트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IDE라는 즉 통합 개발 환경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라는 통합 개발 환경을 사용을 하셔서 스크립트를 여러분들이 생성하고 편집해 줄 수가 있습니다. 최신 버전의 유니티 에디터에서는 IDE를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을 합니다. 옛날 버전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말고 모노 디벨로퍼라는 개발 환경도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최신 버전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만 여러분들이 유니티를 설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ID가 비주얼 스튜디오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데에 문제는 없습니다. 노트패드를 이용을 해도 되고, 그래서 지금 ID 즉 비주얼 스튜디오가 설치가 문제가 있어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노트패드 메모장에서 스크립트를 생성을 해서 동작되어지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테스트 1이라는 스크립트를 생성을 했었는데 처음부터 다시 한번 스크립트를 생성을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프로젝트 창은 2열로 되어 있는데 얘를 1열로 바꿀 겁니다. 그 1열로 바꾸려면 프로젝트 창 오른쪽에 요 메뉴가 있어요. 그 메뉴에서 원 컬럼 레이아웃을 선택을 해주시면 프로젝트 창은 1열로 바뀌게 됩니다. 테스트 1은 제가 지울게요. 우리가 지금 프로젝트를 작업을 할 때에는 처음에 에셋 폴더 안에다가 필요한 서브 폴더들을 생성해 주고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에셋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폴더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름을 스크립트라고 이름을 변경하겠습니다. 이 스크립트 폴더에 테스트 1 스크립트를 하나 생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스크립트 폴더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준 다음에 Create C# 스크립트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New Behavior Script라고 해서 이름을 변경할 수 있게끔 하이라이트가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 1이라고 줄게요. 테스트 1. 그러면 이와 같이 인스펙터 창에는 기본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기본 구조를 한번 메모장에서 열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탐색기를 실행을 해 주셔야 되겠죠.
탐색기를 실행을 해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유니티 프로젝트 폴더로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게 스크립트 튜터라는 프로젝트 폴더를 찾았고요. 에셋에 스크립트 폴더에 보면 이와 같이 test1.cs라고 해서 유형은 비주얼 C# 소스 파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를 선택을 하고 제가 연결 프로그램을 메모장으로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만들어진 test1.cs 파일을 선택을 해서 연결 프로그램을 메모장으로 선택을 해 주겠습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이 노트패드에 나타나는 것처럼 메모장에 test1.cs 스크립트 파일이 열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타트 메소드 안에 디버그라고 디버그.로그 하고 문자를 넣어서 지금 제가 보이드 스타트 대괄호 안에 debug.log라는 스크립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라고 따옴표로 묶여져 있습니다. 얘는 콘솔 창에 텍스트라는 문자열을 출력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스타트 메소드는 요 위에 보면 슬래시 2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주성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즉 코멘트예요. 즉 first 우리가 업데이트라는 이 메소드 시작하기 전에 start라는 이 함수 메소드가 실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얘는 한 번만 실행을 하는 거예요. 위에 보니까 대괄호가 하나 열려 있고 맨 아래쪽에 보면 대괄호가 닫혀 있습니다. 우리가 스크립트 프로그래밍을 할 때 괄호가 하나가 열려 있으면 괄호를 하나를 닫아줘야지 문법 에러가 나질 않습니다. 그 위에 보니까 public class test1 땡땡 mono behavior라고 기본 문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test1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지금 만든 거예요. 우리가 클래스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강아지를 키운다라고 하면 그 강아지 자체가 하나의 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강아지 안에는 품종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성별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 강아지가 재롱을 떨는 동작을 하겠죠. 달려오는 동작 또는 구르는 동작, 그리고 앉는 동작, 이러한 동작들 전체를 갖고 있는 강아지가 클래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또 뭐 더 거기에다가 강아지가 예쁘면 강아지 옷 같은 경우 또는 강아지 신발 같은 경우도 착용을 하겠지요. 자, 그런 것들이 다 클래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using이라고 해서 지시문이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즉 유니티 엔진의 클래스들을 내가 사용을 하겠다. 그 다음에 시스템의 클래스도 사용을 하겠다라고 지시문이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추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더 자세한 내용은 지금 debug.log라는 이 스크립트를 메모장에서 타이핑을 쳤어요. 당연히 얘를 세이브를 해줘야 되겠지요. 이 메모장에 보니까 이름 앞에 별표가 표시가 되어 있네. 그죠? 그럼 수정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일에 가서 저장하게 되면 별표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유니티 에디터로 되돌아가면 유니티 에디터로 되돌아와서
마우스를 빈 공간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스크립트가 재로드가 되고집니다. 그래서 테스트 1을 선택을 해서 인스펙터 창에 보면 스크립트 메소드 안에 debug.log 그리고 가로 열고 따옴표로 텍스트 그리고 가로 닫고 세미콜론. 우리가 지금 지시문 안에 또 보면 문장 끝난 다음에 세미콜론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니티 에디터에서 C샵을 가지고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문장을 정의를 할 때 그 문장 끝에는 세미콜론을 넣어주면 그 문장이 끝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테스트 1 스크립트가 실행되어지는 것을 확인해 봐야지 돼요. 근데 지금 이 테스트 1이라는 스크립트는 게임 객체와 더불어서 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즉 게임 객체에 test1.cs를 컴포넌트로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해야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유니티 에디터를 새로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고 들어오면 유니티는 샘플 씬을 이미 하나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샘플 씬에는 메인 카메라하고 디렉셔널 라이트 두 개의 게임 객체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샘플 씬 하이라키 창에 가셔서 마우스 오른쪽 우클릭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create empty라는 빈 객체를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create empty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게임 오브젝트라고 이름이 명명이 되어 있는데 얘를 스크립트 오브젝트라고 이름을 바꿔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뀌어져 있고요. 스크립트 오브젝트는 트랜스폼 컴포넌트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게임 객체로 사용을 할 때 게임 객체는 무조건 하나의 컴포넌트를 갖고 있는데 그거는 트랜스폼이라는 컴포넌트는 모든 게임 객체가 가지고 있다. 즉 게임 객체의 위치, 그 다음에 방향, 크기에 대한 이 세 가지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얘는 게임 객체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테스트 1을 이 스크립트 오브젝트로 컴포넌트를 추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게임 객체로 드래그하면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먼저 드래그 해볼게요. 드래그 게임 스크립트 오브젝트에 드래그 해주면 이와 같이 테스트 1 스크립트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컴포넌트를 추가를 했는데 그 컴포넌트가 잘못된 컴포넌트다라고 하면 제거해 주시면 되는데 그 제거는 오른쪽에 메뉴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Remove Component라는 메뉴를 실행을 해주면 클릭을 해주면 스크립트 컴포넌트 일단 컴포넌트가 제거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트랜스폼 컴포넌트는 게임 객체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얘는 Remove Component라는 메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비활성화가 되어요. 활성화시킬 수 없다. 그래서 스크립트 오브젝트의 두 번째 방법, 스크립트를 추가하는 것은 인스펙터의 Add Component 버튼을 눌러줍니다. 눌러서 스크립트라는 카테고리 안에 가보면 테스트 1 조금 전에 우리가 생성한 스크립트 이름이 목록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get을 선택하면 이와 같이 스크립트가 컴포넌트로 추가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스크립트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지 그러기 위해서 콘솔 창에 텍스트가 콘솔 창에 표시되어야지 되니까 콘솔 창을 미리 열어놓고 플레이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먼저 윈도우 탭을 눌러주고 메뉴 중에 제너럴 안에 가보면 콘솔 창을 열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C라는 단축키를 이용을 해도 돼요. 그래서 콘솔 창을 일단 열어서 화면에 적당한 크기로 놓아둔 상태에서 이 에디터 중간 부분에 보면 플레이 버튼 요 표시 있지요. 얘가 플레이입니다. 게임을 플레이한다. 그래서 이 플레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눌렀을 경우에 이와 같이 콘솔 창에 텍스트라고 해서 유니티 엔진.디버그.로그 가로 열고 오브젝트 이렇게 콘솔 창에 메시지가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크립트 언어라는 거는 별도로 컴파일링 없이 바로 이와 같이 유니티 에디터 안에서 실행할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IDE를 열어서 프로그래밍 내용에 대한 것들을 즉각 수정하고 다시 어플리케이션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게 스크립트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창을 닫아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IDE라는 통합 개발 환경을 비주얼 스튜디오가 문제가 있어서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게임 객체에 적용을 할 때 그냥 메모장을 이용을 해도 여러분들은 스크립트를 게임 객체에 적용시켜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는 이유는 유니티 에디터에서 제공되어지는 API, 즉 스크립트에서 유니티 에디터의 커맨드를 호출해서 가져다 쓸 때 프로그래밍 언어와 유니티 어플리케이션의 커맨드를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API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 API의 메소드나 또는 속성들을 내가 키보드에서 어떤 첫 글자나 또는 두 번째 이렇게 텍스트를 문자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러한 메소드나 또는 클래스나 또는 프로퍼티 속성들을 찾아서 속성들을 다 보여주면서 거기에서 내가 선택을 해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는 게 더 효과적으로 프로그래밍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번에는 테스트 1을 더블 클릭해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한번 debug.log라는 거를 정의를 해보면 조금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 어떤 뜻인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debug.log 아까 메모장에서 만들어진 거를 앞에다가 슬래시 2개를 입력을 해주면 얘는 주석으로 처리가 됐고 똑같이 디버그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근데 DE라고 입력을 해보니까 DE라는 영문 알파벳을 갖고 있는 클래스, 메소드, 속성들이 보여집니다. 거기에 나는 디버그라는 거를 쓸 거니까 디버그가 찾아졌지, 그죠? 그러면 디버그를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클래스 안에 메소드를 사용을 할 거나 클래스 안에 메소드 또는 프로퍼티즈, 속성을 사용을 할 경우에는 얘는 도트로 구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디버그 다음에 도트 그러면 디버그 안에 있는 메소드 또는 프로퍼티즈들을 이와 같이 목록을 표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디버그 로그라는 거를 쓸 건데 여기에 보면 디버그 로그 메시지를 이제 주라는 거예요. 그럼 얘를 더블 클릭 그리고 메시지는 게임 객체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이중 따옴표 안에다가 이와 같이
메시지 줄 문자를 넣어주면 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한글로 테스트라고 할게요. 그리고 모든 문장 뒤에는 세미콜론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는 게 더 효과적인 거예요. 만약에 아까처럼 메모장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런 클래스나 메소드나 속성에 대한 것들을 다 하나하나씩 다 입력을 해줘야 된다라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장은 모든 API를 내가 많이 그냥 타이핑 칠 수 있는 충분한 스킬을 갖고 썼을 경우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타이핑을 치거나 아니면 스크립트 예제 찾아서 내가 사용할 스크립트를 컨트롤 C, 컨트롤 V, 즉 복사, 붙여넣기 이 기능을 쓰던지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얘는 컨트롤 S라는 단축키를 이용을 하게 되면 저장이 되겠지요. 그런 다음에 창을 취소시키고 다시 유니티 에디터로 되돌아오면 스크립트는 재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테스트 1을 선택을 하면 이 인스펙터 창에 조금 아까 우리가 입력한 디버그.로그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라는 한글을 이렇게 표시하는데 좀 깨지네요. 근데 얘도 플레이를 했을 때 콘솔 창에 깨지는 상태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한글로 콘솔 창에 표시가 되어진다. 그래서 ID라는 거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권장을 해드리지만 비주얼 스튜디오가 설치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모노 디벨롭을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메모장 또는 뭐 워드, 패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크립트를 생성을 할 때 반드시 유념하셔야 될 게 지금 test1.cs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이 클래스 이름도 test1이라고 동일하게 줘야지 됩니다. 대소문자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기 때문에 대문자 t를 썼을 경우에 클래스에도 대문자 t를 쓰셔야지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샘플 스크립트를 복사 붙여넣기 했을 경우에 클래스 이름과 스크립트 이름이 틀리는 경우가 100%죠. 그죠? 그럴 경우에 클래스 이름은 여러분들이 생성한 스크립트 이름으로 바꿔줘야 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지 돼요. 만약에 스크립트 이름과 클래스 이름이 틀릴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어보면 아까 test1.cs하고 test1 클래스가 같았어요. 근데 여기다가 테스트 100이라고 주고 컨트롤 S 눌러서 세이브를 했습니다. 그리고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와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콘솔 창에 이와 같이 나오네요. 그죠? 레퍼런스드 참고할 스크립트 즉 뭔가 잃어버렸어. 이렇게 나오죠? 스크립트 오브젝트 미싱이 됐어. 그 얘기는 스크립트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왜? test1.cs라는 스크립트 이름과 클래스 이름이 틀려지니까 얘가 뭔가 동작을 해야 되는데 그 클래스 이름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스크립트 이름과 클래스 이름은 같아야지 된다. 그거를 유념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게 변형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되돌아가 보면 이제 여기가 테스트 1 레퍼런스 된 즉 스크립트 클래스가 다
정확하게 찾아지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되고, 콘솔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플레이를 하거나 할 때 스크립트 컴포넌트나 어떤 게임 객체의 컴포넌트가 정상적이지 않고 문제가 있으면 이와 같이 메시지를 표시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를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조치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콘솔 창에 클리어 버튼을 누르면 이 메시지 창은 깨끗하게 지워지게 됩니다. 당연히 이 창은 닫으면 되고요. 에러 메시지가 나오면 그 콘솔 창은 당연히 열려지면서 그 콘솔 창에 메시지가 표시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스크립트를 생성을 했을 때 아까 1번, 2번, 3번은 지시문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만약에 여기에 using unity engine 앞부분에 슬래시 2개로 해서 주석 처리를 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확인을 해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mono behavior라는 부분이 빨간 밑줄이 쳐져 있네요. 즉 얘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디버그 얘도 지금 빨간 줄이 쳐져 있어요. 그 문제가 있는 거 이거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왜? 유니티 엔진을 상속을 받은 게 모노 비헤이비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요 using unity 엔진을 써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추석 처리된 거를 지우면 밑줄 쳐진 부분이 다 사라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behavior라는 것들은 활성화, 비활성화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활성화, 비활성화 한다라는 이 개념은 어떤 거냐면 다시 유니티 에디터로 되돌아가 보면 지금 트랜스폼 컴포넌트를 뺀 나머지 컴포넌트는 이렇게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체크했다라는 것은 이 테스트1 컴포넌트를 활성화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를 끄면 체크박스를 해자면 어떻게 돼요? 비활성화된다. 즉 disable 된다라는 거고 얘는 enabled 된다. enable 활성화가 된다. 그래서 즉 behavior라는 얘는 어떤 컴포넌트를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동작, 즉 동작이 behavior라는 단어 뜻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캐릭터의 동작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게임 내 흐름을 제어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될 수 있는 거 이게 behavior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니티에서 모노 비헤이비어는 유니티의 모든 스크립트가 상속받는 클래스다. 즉 유니티 에디터에 제공되어지는 모든 커맨드, 즉 클래스를 가져다 쓸 수 있는 거 그게 모노 비헤이비어다. 그래서 이 모노 비헤이비어 클래스는 스크립트 명령의 집합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모노 비헤이비어가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게임 객체의 컴포넌트로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해야지 된다라는 걸로 또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한 내용들을 천천히 한번 여러분들 혼자서 해보시면 큰 어려움 없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